어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이제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레스토랑 아주 멋진 그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고급진 그런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갖게 하고 이런 좋은 레스토랑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제가 자기도 좋아하는 그런 양식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하기 위한 할 수 있게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자기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집으로 이제 식사하러 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깊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잘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랑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자신을 아주 대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워밍업을 하면 그날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하루 오늘 어떻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바쁜 일에 얼마나 허리는 아플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온종일 불만과 짜증 속에서 보내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감사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가 아주 즐겁다고 합니다. 감사는 또한 불쾌한 고객이나 손님을 지혜롭게 잘 다루는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손님이 아주 불쾌한 손님이 오면 나도 화가 나서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두뇌 속에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를 잠식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같이 싸움만 했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해도 전혀 영향을 유리벽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나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서 나는 오히려 아주 사랑의 기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좋게 말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점에 대해서 계속 그걸 찾아내고 지혜가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주변에서는 이제 분점을 내라고 많이 그러지만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다 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겸손하게 거기서 장사를 멈추고 계속 잘 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은 컴퓨터 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예요.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씨름하며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는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댑니다. 이 비싼 휴대폰 샀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삼성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 본인도 화가 나서 불친절하게 대하곤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프린트가 안 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녀의 고함 소리가 듣기 싫어도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하고 이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에게 감사해요 라는 말뿐이었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여성이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컴퓨터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역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녀에게 화가 난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위로하며 그녀가 얼마나 컴퓨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다 정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아주 제일 큰 낙인데 뭐 이러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화낸 거를 내가 화를 안 내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쳤다는 것에 대한 아주 뿌듯한 기분이 들고 날아갈 듯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또 예는 이제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치매의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그런 눈물겨운 사연이 이렇게 책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아직도 건강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을 위해 뭔가 주려고 하시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어요. 오남매를 대학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너무 해드린 게 없구나 라고 이제 반성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소파 사라고 1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금방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도 굳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힘은 이렇게 눈으로 직접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감사는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다 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어떤 글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같이 자라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감사하게 돼 마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화가 나서 참 폭발시키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웃으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또 인도의 타고로 시인이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